10월 10일 크립토 시장이 한순간 발작 증세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열된 코인 시장의 지나친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하자 자동 청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크립토 전체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립토 시장은 다시 한번 짙은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포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대규모 강제 청산 후유증, 미국 정부 셧다운, 그리고 연준의 QT 유지라고 하는 세 가지 압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공포는 새로운 베어마켓의 시작인가 아니면 사이클의 정상적인 조정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의 공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떤 경로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정보 제공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든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10월 10일 그날 시장은 경고도 없이 뉴스도 없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보였던 그 순간 비트코인 시장 내부는 과열한 레버리지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적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약하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이 곧장 무너지는 탑처럼 시장을 쓰러뜨렸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자동 청산 구간에 걸렸고, 한 번의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불러오는 도미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몇 분 안에 매도 주문이 시장을 쓸어버리며 가격은 메커니컬 크래시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꼭 짚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2022년 폭락은 루나 FTX 같은 시스템 붕괴 때문이었다면, 이번 하락은 시장 내부에 누적된 레버리지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팽창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체력 조정의 충격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해도 심리적 충격은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체 어디까지 청산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불안은 매수를 멈추게 만들어 또 다른 하락의 불씨가 되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포 요인은 역사상 가장 길었던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그 여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셧다운을 그냥 정부가 잠시 멈춘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중단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흔드는 시스템적 충격입니다. 이번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우려했던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예산 집행 중단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었고, 고용, 물가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재무 운영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의 정치, 재정 리스크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신기술주, 신흥국 자산은 물론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높은 크립토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크립토는 신뢰 기반의 자산입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만으로도 가격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되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정책 리스크, 유동성 경색, 국채 변동성 확대의 여지는 여전히 시장 심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크립토 시장 공포를 강화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포 요인은
바로 연준의 금리 동결과 QT 지속, 그 뒤에 깔린 미국 정치권의 고물가 부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떠오른 이슈는 다름 아닌 고물가였습니다. 식료품 가격, 렌트비, 통신비, 생활비 전반이 올라가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물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정치권 역시 이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리 동결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긴축을 멈출 수 없다. 즉 현재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금융시장 전체에 돈줄을 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크립토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크립토는 유동성에 민감하여 기관 투자자의 현금 흐름 변화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동결과 QT 유지는 단순한 통화 정책을 넘어 정치적으로 부각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크립토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공포, 과연 새로운 베어마켓의 시작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루나 붕괴, FTX 파산처럼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은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번 하락은 어디까지나 가격 변동이지 구조적 붕괴가 아닙니다. 둘째, 이번 급락의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열된 롱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필요했던 과열 제거 과정이었지 새로운 장기 하락장의 신호라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장기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ETF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유동성 회복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현재의 공포는 시장이 무너져 생기는 공포가 아니라 사이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조정 국면에서의 심리적 충격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는 새로운 베어마켓의 출발이라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위한 체력 재정비 단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걸어갈지 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은 공포 심리가 극도로 짙게 깔려 있고 투자자들은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을 더 우려하는 상태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유동성 압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희미하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매우 요동치는 구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전망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규모 청산이 지나가며 시장의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체력이 다시 회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환경 역시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증가도 점진적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재축적 단계로 진입하여 다시금 최고점을 향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시대에 투자자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본을 더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하락의 본질적 원인이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버리지를 다시 잡는 건 무너진 다리 위를 뛰어가는 것 같은 행동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즉 스테이블 코인 비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정 비중의 대기 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곧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입니다. 공포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 들어가는 올인 전략은 위험합니다. 시간을 나누고 금액을 나누어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큰 조정을 겪은 뒤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동안 보유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장기 게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공포는 시장의 종말이 아니라 사이클 내 정상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 속에서 방향을 잃기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